과제 몇 문제 안 남았잖아. 이거만 보다 얼른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거 또 배우자. 오늘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진짜 재밌어. 엄청 재밌어. 엄청 재밌어서 아마 엄청 재밌을 거야. 뭐지? 아, 친구가. 누가 불렀겠지? 9번. 선생님 생각에는 지금 18번의 1번 문제보다 19번 문제가 더 쉽거든? 봐봐. 왜냐면 제일 기본 형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선생님이 정리해주는 문제에서 정리해주는 개념에서 이거에 해당되는 거고, 그쵸? y의 절대값 있고 x의 절대값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하자고 했었냐면 1사부분 9부분에 있는 그래프만 남긴 채 x, y 원점 대칭해서 그리자라고 했었어. 그리고 적어놓자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앞으로 가서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외우고 있지 못하더라도. 그럼 여러분들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만 그릴 줄 알면, 얘만 그릴 줄 알면 얘는 앞에 써 있으니까 그냥 다 풀 수 있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해볼게요.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2니까 오른쪽 아래로 급격하게 내려갈 거야. y절편 얼마? 1이죠, 그렇죠? 이렇게 있고 여기가 1이야. 여기는 얼마야? x절편은 2분의 1. 이렇게 된 상태에서 1사분면만 남기고 그 다음에 y축 대칭, x축 대칭, 원점 대칭.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치? 그러면은 2 곱하기 1 나누기 2 하면은 여기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답이 1이죠, 그쵸? 그 다음에 251쪽으로 오세요. 251쪽에 21번 같이 풀었죠? 21번 같이 풀었고 22번 별손 이거 내가 푸는 거 알려주고 갔던 거 같은데 별 있으면 이게 없어요. 23번 별손 23번은 같이 하자. 문제 1대1 대응 밑줄. 여러분들 이제 어떤 미정계수가 있고 절대값이 있고 막 그런 상태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생각해야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함수가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증가 또는 감소 함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끊김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끊김이 있는다는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요 지점까지는 요렇게 그려졌어. 근데 요 오른쪽 지점에서 내가 이렇게 그려졌어. 그러면 여기가 지금 B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알아들었죠? 그렇죠?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1대1이죠, 그냥.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그 얘기를 그래프로 적용해보면 끊김이 없어야 돼. 이렇게 두 가지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함수들이 하나의 식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는 모양이 아니라 계속 지금 느끼고 있겠지만 어떤 범위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작은 부분은 이렇게 구하고 그거보다 큰 부분은 이렇게 구하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잖아. 그럴 때 그 가운데가 끊김이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뭐 굳이 같이 생각할 필요 없어. 이 문제는 안 끊겨. 그냥 무조건 안 끊기게 그려져. 근데 어쨌든 얘기를 좀 할게요. 봅시다. 얘들아, 먼저 얘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1차 함수기는 한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갈지 오른쪽 아래로 갈지는 잘 몰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이런 형태로 추측하기가 너무 힘들어. m 값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할 거야. 이걸로, 알겠지? 그러면은 첫 번째 x가 2보다 작을 때로 해보자. 여기 마이너스 붙어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fx는 마이너스 mx 플러스 2m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1 x 2m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2 이상일 때는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니까 fx가 mx에 x 더하니까 m 플러스 1x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잘 봐야 돼. 끊김이 없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 2야. 왜냐면 우리가 지금 그림을 그릴 때 요렇게 해놓고 x가 2인 요 지점에서 왼쪽에서는 이걸로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이걸로 그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되다가 뭐 이렇게 되는 형태라는 소리야. 알겠지? 그러면 요 x가 2일 때 y 값이 둘이 똑같아야 끊김이 없는 거 이해돼? 괜찮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x에 2 넣어보고 여기다 x에 2 넣었을 때 그 값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게 끊김이 없는지 확인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여기다가 2 넣으면 0 돼. 여기 2 넣으면 0 돼. 그러니까 얘는 그냥 OK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놓쳐도 그냥 대부분 붙어있어. 대부분의 문제들은. 근데 좀 응용심화로 가면 좀 이것까지 체크는 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는 증가냐 함수냐만 보면 돼. 감소냐. 그럼 잘 봐. 마무리할게요. 얘들아 이거 몇 차 함수? 얘 몇 차 함수? 그럼 증가냐 감소냐를 결정해주는 애가 얘야. 기울기. 그러면 얘가 증가면 얘도 증가여야 돼. 맞죠? 얘가 감소면 얘가 감소여야 돼. 맞죠? 그럼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두 기울기가 부호가 어때야 돼? 이게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한다는 뜻은 기울기의 곱이 양수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m 플러스 1과 m 플러스 1을 곱했을 때 양수여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얘들아 봐봐. 2차 부등식을 완전 풀이법을 외워서 푸는 사람은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사이범위야 바깥범위야? 사이범위죠. 그쵸? 우리가 2차 식 쪽이 크면 무조건 바깥범위라고 외워버리면 안 돼. 그건 언제 쓰는 거냐면 2차 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만 쓰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음수니까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형태잖아. 그치? 그러니까 0보다 큰 부분이니까 이 부분 얘기하는 거니까 사이범위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쵸?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 초과 1 미만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죠. 사이범위니까. 넘겨주세요. 집합이나 명제나 뭐 그런 뭐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막 공식 쓰고 막 이런 단원들 있잖아. 그런 단원들이랑 지금 이렇게 뭐랄까 범위도 나누고 거기서 또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생각도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나눴다고 했을 때 그래프를 무조건 이용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해석학이라고 하거든. 해석학.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의 모양을 해석해서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해석학은 고2, 고3 수학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 알겠지? 우리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프 그리는 게 난 너무 불편하고 어렵다, 힘들다 이런 사람들은 더 오히려 막 연습을 하려고 해야 돼.
막 이런 그래프 자꾸 그려봐야 돼. 오히려 더 알겠지? 앞으로 계속 그래프를 좀 그릴 거라서 선생님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52쪽으로 오세요. 빨랑 마무리합시다. 252쪽도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함수의 의미만 파악하면은 사실은 그래도 여태까지 했던 영역들 중에 조금 쉬운 편에 속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래도 헷갈리는 부분 있으면 질문합시다. 252쪽의 질문 불러. 26번 25번 됐죠? 얘들아, 공집합이 아닌 밑줄 25번입니다. 밑줄이든 동그라미든 세모든 네모든 공집합이 아닌,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줄에 집합 x의 개수 밑줄. 얘들 항상 문제를 선생님이 여러 번 또 얘기하는 부분이죠. 문제를 읽으면서 차근차근 의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공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읽고 무슨 말이지? 하면서 다시 천천히 읽고 막 이러지 말라라는 거야. 하나하나 읽으면서 자꾸 의미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 얘들아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는 소리는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공집합이 아닌이야. 뭐 빼야 돼? 1 빼줘야 돼. 마지막에 항상 그런 것들을 체크하라는 거야 문제에서. 그래서 답이 7이거든 그거? 그럼 2의 세제곱 빼기 1인 거야. 근데 2의 세제곱으로 만약에 답을 써서 진짜 중요한 시험에서 이걸 틀렸어. 너무 아쉽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걸 체크해 버릇하는 거야 지금. 보자 할게요. 항등함수는 x에 a를 넣었을 때 y 값이 뭐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야 되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죠. 정의역에 대입한 값과 그다음 그거에 따른 나온 치역의 값이 같은 걸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fa를 구하는 거야. 식으로 마이너스 5a 제곱 플러스 7a가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5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a는 0. a 못 묶으면은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은 0. 3, 2로 인수분 되죠?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3,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a 값은 0, 그리고 2, 3. 요게 얘를 항등함수로 만드는 x 값들이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항등함수로 만드는 x 값들이고, 얘가 정의역인 거고, 이 정의역의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했으니까 0만 있는 정의역도 항등함수로 만드는 집합인 거고, 0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도 항등함수로 만드는 집합인 거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의 부분 집합을 구하는 문제일 거야. 알겠지? 그치? 3개라고 답을 쓰면 안 되는 얘기를 설명하는 거야. 됐죠? 그렇죠? 그래서 2의 세제곱이 답인데 공집합 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 원래 공집합이 아닌이란 말이 없어도 마이너스 1을 빼야 되거든. 원래 공집합에 원소가 없는데 뭘 항등함수로 만들어? 그렇죠? 그 말 자체가 이상하니까 원래 공집합을 무조건 빼는 건데 되게 친절해진 거야 문제가. 옛날보다.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 선생님 기억하거든. 이런 문제 공집합이 아닌 이런 말이 잘 없었던 것 같은데. 26번 F가 1, G가 3은 H가 3수. 얘들아,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풀 때 나를 제일 기분 좋게 해주는 애가 누구니? FG, H 중에 G죠. 그래서 G가 완전 개이득인 거야. 얘가 다 알려줘. 항등함수는 내가 대입한 값이 결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G가 항등함수니까 G2는 얼마? 2란 소리야. 무슨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네 셋이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F2도 이어야 되고 H2도 이어야 된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도 또 항등함수가 있네. 이건 얼마인 거야? 1인 거죠, 그쵸?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봐봐. 상수함수는 정의역이 달라도 결과가 다 어때?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게 상수함수잖아, 그렇지? 근데 H라는 상수함수가 결과가 2가 나온 걸 확인했으니까 H1도 결과가 2가 나와야 되는 거 이해돼요? 그럼 얘는 2라는 소리야. 이해됐죠? 그럼 얘는 얼마? 3이라는 소리네. 그치 그치? 그러면은 F1이 3이고 F2가 2니까 F3은 얼마야? 1이라는 소리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뭐가 나오니? G3. G3은 항등함수니까 얼마야? 3. 그 다음에 상수함수야. 상수함수는 항상 결과가 똑같아야 돼. 이건 얼마야? 2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답은 1, 2, 3 더하기 하면은 6 이렇게 되겠죠. 진아, 너 딴 데 가지 마, 딴 데 가지 마. 선생님이 요 유형을 그래도 한 번쯤 언급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요거만 얘기하고 지금 나갈게. 요거는 뭐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함수들로 만들 수 있는 그 개수를 찾는 뭐 이제 그런 영역인데 경우의 수 문제야 사실은 경우의 수 문제. 그래서 여기 위에는 예제로 그냥 예시 들어서 할게요. 2, 3, 4. x에서 y로 보자 하겠습니다. 다시 봐보세요. 지금 요 상황에서 선생님이 지금 왼쪽에다가 1번 함수의 개수, 2번 1차 함수의 개수, 3번 상수 함수의 개수 이거를 쓴 게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고 요 조건에서 함수 몇 개 만들 수 있는지를 볼 거야. 봐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 2에 갔어. 0이 2에 갔어. 그 다음에 1이 4에 갔어. 이거 함수 맞아? 맞죠? 이렇게 한 개. 이렇게 물어보는 중인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한 개야, 이게 한 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조합의 개수를 쓰라는 거야. 여기까지 알아들었죠, 그렇죠? 그럼 맨날 이렇게 다 모든 경우를 줄지어보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경우의 수 우리 문제 풀듯이 풀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해볼게요. 보자. 얘들아, 마이너스 1이 선택할 수 있는 치역은 몇 개 있어? 4개죠. 얘가 하나 선택했어. 그럼 0이 선택할 수 있는 치역 몇 개 있어? 3개야? 4개야? 그 바꿔. 4개죠? 그쵸? 왜냐면 얘 선택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선택했어. 예를 들어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야? 또 4개죠. 그쵸? 이게 함수의 개수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 있는 함수의 개수 4의 4제곱이 64개 만들 수 있다는 소리죠. 1대1 함수 할게요. 이번에는 1대1 함수는 겹치면 돼? 안 돼? 안 돼. 선택이 겹치면 안 돼. 이제 할게요. 보자. 마이너스 1이 2를 선택했어. 그럼 1대1 함수가 되려면 0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 3개 남은 거죠? 이제 시작한다. 처음에 마이너스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4개. 그럼 0이 선택할 수 있는 건 3개.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얘를 선택했어.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 2개.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1대1 함수 개수 끝. 어렵지 않지? 그렇지? 오랜만에 쉬운 거 하니까 좋지. 그 다음에 상수함수 만들어 볼게요. 상수함수는 얘네들이 다 뭘 선택해야 돼? 다 같은 걸 선택해야 돼. 얘네들이 하나야. 얘네들이 한 몸이야 지금. 그러면은 얘네들이 같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몇 개? 그냥 4개죠. 그렇죠? 얘네가 다 같이 2를 선택하거나 다 같이 3을 선택하거나 이런 경우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4.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아주 괜찮죠? 밑에 이제 안 괜찮은 문제들이 나올 건데 아무튼 27번 괜찮은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자신감만 갖고 넘어갑시다. 근심 걱정을 갖고 가면 안 됩니다.
2-2문제죠 사실. 일단 밑에 있는 것도 보고 있어 아는 사람들. 표현이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방식은 똑같아. 문제 해석만 잘하면 돼. 그렇죠. 다시. 그렇죠. 그렇죠. 안 그렇죠. 다시. 정답. 정답.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 어려웠지 않은 것 같지 않은 것 같지 않은데. X에서 Z, X에서 Y 이렇게 쓰면 안 되구나 어차피. 얘들아 답은 A가 16, 4, 3, 2, 24, B가 24. 이렇게 나와야 돼. 보자, 같이 해볼게요. 함수의 개수 해보자. 함수. 지연아 대답해봐.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얘도 선택할 거야? 얘는 니은이에요. 이렇게. 다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몇 개? 2의 몇 제곱? 4제곱. 이게 함수의 개수. 그다음 이거 두 번째는 뭐야? 무슨 함수야? 1대1 대응이죠. 그렇죠? 1대1 대응. 1대1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는 1대1이라고 썼고 여기는 1대1 대응으로 했잖아. 이유가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기 때문이야. 남는 애가 안 생기도록 해라 이런 거죠. 그렇죠? 얘는 공역이 더 많아갖고 1대1이라고 표현한 거고 1대1 대응은 될 수 없으니까 합니다.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4개. 그 다음에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3개. 그 다음에 2개, 1개겠죠. 그렇죠? 4, 3, 2니까 23가 24 더하기 16. 어렵지 않잖아,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어렵지 않아. 이걸 어렵다고 하면 진짜 이건 뻥이야, 진짜. 어려운 거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잠깐만 연습 문제를 오늘 숙제로 나갈 건데 너무 좀 어려운 걸 좀 빼고 싶은데. 얘들아 근데 진짜로 선생님 말 믿어줘. 지금 254에서 256까지 한 소단원에 대한 연습 문제가 18개가 있는 경우는 진짜 잘 없거든 우리 책에. 보통 한쪽이 있거나 많아야 한 장인데 여기는 3페이지야.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쉬워. 그러니까 문제가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양을 늘린 것 같아 선생님 느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유제에서 푸는 수준과 별 차이가 없어. 선생님 지금 눈으로 훑어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선생님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연습 문제 그냥 다 흰색으로 갖고 오는 사람들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 우리 반에. 그 사람들 진짜로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학원을 끊고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하라는 소리야. 놀려면 좀 제대로 놀아. 학원 다니는 척하면서 공부하는 척하면서 시간들을 뺏기면서 놀지도 못하고 진짜 롤을 막 진짜 프로게이머 수준으로 하든가 예를 들어서 놀 거면 제대로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삶이 그래야 재밌어. 선생님은 중학교 때 공부를 1도 안 했는데 3시에 6교시하고 3시에 수업이 끝나면 밤 11시까지 공부만 하다가 집에 들어가고 맨날 그랬었어. 거의 한 1년 내내 막 중2 때, 중3 때 뭐 중간에 그러니까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 그렇게 놀아야 돼 놀려면. 그래야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져.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만 했어. 공부 1도 안 하고. 아무튼 257쪽 피세요. 257쪽에 그냥 책에 써 있는 거에 눈으로 대충 봐봐. 선생님이 칠판 좀 지우고 있을게. 선생님이 아까 전에 우리 오늘 개념 설명하는 부분 되게 재밌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렇지? 반어법이야. 오늘 하는 부분은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합성함수,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절대부등식 이렇게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어렵기로 손에 꼽는 단원들 중에 하나야, 알겠지? 그래서 매우 헷갈리는 부분이고 선생님이 최대한 내가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느꼈던 어려움을 잘 반영해서 최대한 잘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보자. 합성함수는 말 그대로 2개 이상의 함수를 섞는 거야. 2개 이상의 함수를 섞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지만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관계. 이렇게 우리가 동그라미 그려놓고 숫자들 막 써놓고 막 이렇게 줄 그려서 만들어 놓은 그 그림 하나를 함수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관계 또는 식. 그쵸? 식 또는 그래프. 이런 것들을 섞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 그래프랑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진 그래프랑 섞어서 그래프를 새로 그린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할 거야. 그래서 함수 2가지 이상의 함수를 섞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좀 얘기를 해주면은 여기 이렇게 정의역이 있어. 정의역이 있는데 공역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딱 걸었어. 그래서 이 함수를 선생님 이제 F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정의역에 우리가 보통 소문자 X를 이렇게 넣잖아, 그렇지? 소문자 X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 정의역을.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를 함수 이름이 F니까 fx라고 하죠. 맞죠, 그렇죠? fx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 근데 여기다가 또 한 번 함수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g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 그럼 잘 봐봐. 우린 지금 여기를 보는 거야. g라는 함수만 봐. g라는 함수는 정의역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 그림을 보고 그냥 그대로 대답하면 돼. g라는 함수, y랑 z 부분만 보는 거야. 정의역이 뭐야? fx죠. fx는 뭐야? 첫 번째 함수에서 나온 결과죠. 첫 번째 어떤 관계식을 이용해서 함수값을 구해. 그 구한 걸 두 번째 함수의 정의역 위치에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하라는 소리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g라는 함수의 정의역 자리에, 여기가 정의역 자리죠? 정의역 자리에 얘를 넣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합성
함수라는 게 뭐냐? 합성함수라는 건 이 가운데 부분을 생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역 x를 넣었을 때 f랑 g를 합성해서 나오는 결과를 이렇게 얘기하자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우선은 모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우선 이제 여기 이제 개념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걸 개념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표현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좀 헷갈릴 수 있어. 잘 봐. 얘는 f부터 계산하는 거야. f부터 계산하는 건데 합성함수는 표현할 때 이렇게 할 거야. 뒤에 거부터 써.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부터 써. 그리고 합성함수의 기호는 구멍이 난 동그라미야. 점으로 찍으면 안 돼 이거. 약속이니까. 그래서 구멍이 난 동그라미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계산된 함수를 뒤에다 쓰는 거야. 첫 번째 계산된 함수를. 그래야 우리가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이게 이런 뜻이야. f라는 함수에 x라는 정의역을 대입해서 fx라는 결과가 나왔어. 그걸 g라는 함수에 넣어 라는 의미인 거야. 알겠지? 쓸 때는 앞에서부터 쓰지만 연산은 뒤에서부터 한다는 의미야. 그래서 얘가 요렇게 표현을 할 거야.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그림에다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표현하면 f 먼저 계산한다는 게 느낌이 확 오죠? 왜냐면 괄호부터 하는 거니까. 그치? 근데 얘가 같은 표현인 거야. 그래서 뒤에 있는 함수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게 합성함수고, 이 동그라미 기호가 이제 합성함수의 기호인데 읽을 때는 닷이라고 읽어. 닷이 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닷이라고 읽거든. 그래서 f 닷, 뭐 g 닷 f 이런 식으로 읽거든.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되고, 근데 보통 선생님들은 그냥 g랑 f를 합성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한국말로 대충 해. 알겠죠? 그래서 닷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fx가 x제곱이라고 하고 gx는 뭐 1차함수 정의인데 1, 2를 보자. 보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합성을 해볼게요. 보자, 처음에 x라는 정의역이 1, 2를 갖고 있죠, 그렇죠? 이 정의역에 있는 값을 f라는 함수의 규칙에 맞게 계산을 해서 y라는 치역을 구할 거죠. x에 1을 넣으면 치역 뭐 나와? 1 나오죠, 그렇죠? 2 넣으면 치역 뭐 나와? 4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나온 fx의 결과를 g의 x 값에 넣을 거야. 이번에는 그러면은 1을 이번에 g에 있는 x에다 1 넣어. 그러면은 결과가 뭐가 나와? 3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4를 여기다 넣읍시다. 그럼 결과가 뭐가 나와?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 그림에서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잘 보세요. 우리 지금 어떤 연산 먼저 했어? f랑 g 중에 f 먼저 했으니까 뭐 먼저 써야 돼? g 먼저 써야 돼. g 다 f 1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잘 봐. 이렇게 써 있으면 선생님은 100% 모양을 이렇게 바꿔서 풀어. 왜냐면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느 쪽부터 읽어? 자꾸 왼쪽부터 읽게 되잖아.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실수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이 모양이 있으면 무조건 책에다가 요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해. 요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그림 없이 생각해보자. 먼저 f라는 함수 x에다 1 넣으면 얼마야? 1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서 나온 1을 gx에다가 1 넣으면 결과 얼마 나와? 3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합성함수는 뭘 얘기하는 거냐? 여기서 마지막이야. 잘 봐. 이 가운데 부분을 없애고 얘를 넣었을 때 얘가 나온 결과를 얘기하고자 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밑에 써 있는 게 바로 x에 1을 넣었을 때 f랑 g를 합성하면 최종 결과가 이게 나와.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괜찮죠? 계산 과정은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조금 헷갈리기는 한데 실제로 계산하는 영역은 그렇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한번 그 책의 위에 공간에다가 한번 선생님이 예제 한번 만들어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기호와 모양이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 비라고 동그라미 치고 알았어. 지금 뭐 한 거냐면 지금 우리가 푼 문제는 얘들 맞은 사람들아 솔직하게 대답 좀 해줘. 쉬워 어려워? 쉽죠 그쵸? 쉽잖아 그치?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 기호를 새로 배웠잖아 우리가. 이 기호의 연산법을 니네가 알아들었는지 확인한 거야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쵸? 봐봐. 선생님이 계속 한번 이렇게 얘기했어. 한번 요 부분이 이렇게 나오면 나는 어떻게 푼다?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푼다.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딱 봐도 G부터 해, F부터 해. G부터 하게 생겼잖아, 그치? G2가 얼마요? 4죠. 그 4가 이거의 결과잖아. G2는 4니까 여기가 4로 바뀌는 거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F4구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어렵니? 아니죠 그쵸? 아니야. 근데 합성함수가 초반에 되게 거부감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함수식이 먼저 2개 제시된 것부터가 짜증나. 그치? 하나만 있어도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데 근데 그걸 섞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예시 든 게 뭐냐면 합성함수의 함수값 얘기하는 거야. 함수값. 괜찮죠? 그쵸? 난이도 하야 하. 알겠지? 그 다음에 요번에는 식 얘기를 좀 할 거야. 합성함수의 식을 얘기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우선은 예시로 할게요. 바로 원리는 끝났어. 보자. 선생님 문제를 그냥 즉흥으로 아무렇게나 좀 만들어 봤는데 이상하게 나올 수 있어 보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보자. 지금 이번에는 함수의 식을 합성할 거야. 지금 선생님이 한 거는 값을 갖고 합성을 한 거고 해볼게요. 지금 g.fx라고 써 있어. 그러면은 f를 g에 넣을지 g를 f에 넣을지를 판단하는 중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요 모양으로 바꾸면 모든 게 해결돼. 요 모양은 G 순서대로 쓰는 거지 이 모양은 그치? 괄호 열고 fx를 쓰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대답해줘. G를 f에 넣은 거야? F를 G에 넣은 거야? F를 G에 넣었잖아 그쵸? F를 얘가 F죠? G에 넣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4x-1을 제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6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이니까 a는 16, b는 막 8, c는 1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잘 봐 이제. 얘가 1차 함수잖아 그치? y는 4x-1이라는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애야. 그리고 얘는 잘 봐봐. 얘는 기본 2차 함수죠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을 섞은 거야 지금.
얘네들을 섞었더니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얘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면 어쨌든 아래로 볼록하고 꼭지점이 16이니까 얼마냐? 아무튼 뭘 보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를 찾을 건데 그래프를 식을 갖고 찾는 거는 절대 안 나올 겁니다. 나오기는 하는데 진짜 이거 약간 영역이 달라. 내가 다시 설명을 해준다는 소리가 정리를 해줄 건데 그냥 fx는 식으로 딱 다항식으로 제시되어 있어. gx도 다항식으로 제시되어 있어. 그랬을 때 합성 기호가 나오면 그래프로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야.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은 알겠지? 지금 선생님이 정리해 주는 거를 제목을 식이라고 쓴 이유야. 이걸 그래프로 접근하려고 우리 선생님께서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께서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해서 나는 그래프로 풀어봐야지 하면서 얘를 그려. 그리고 얘를 그리고 얘를 합쳐. 이거 어떻게 합치지? 얘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넣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망한다라는 거야. 나도 못 그려.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종류별로 나눠서 해석을 해주고 있어. 합성함수는 기본적으로 함수값을 물어보거나 또는 식과 식을 그냥 단순하게 순서에 맞게 섞어서 새로운 식을 구해서 뭔가를 하는 거를 물어볼 거야. 알아들었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얘기한 게 합성함수에서 제일 기본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저기 뒤로 가서 기본 문제를 이렇게 풀어볼게요. 보자, 260쪽으로 오세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두 가지 영역이 30번과 31번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 풀어보세요. 답지 있으면 채점까지 좀 해줘.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님 지금 예시 든 거의 수준 정도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답지 없는 사람만 선생님 불러서 채점을 하고. 다음 분기에 프리미어만 다 계속 할 거지? 그만 빠질 사람 있으면 선생님한테 미리 좀 약간 힌트 좀 줘. 어디 반으로 가야 될지 또 체크하고 그럴 시기가 또 와갖고. 선생님이 싫어서 빠질 계획이었던 사람들은 선생님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잘 남아있어. 하고 답지 없는 사람 선생님 부르고. 질문 없죠? 질문 있어면 해야 돼. 얼른 해. 얼른. 얼른. 보자. 얘는 fx를 f에 있는 x라고 하는 거예요. fx가 뭐야? 3x 플러스 5를 fx에 있는 x 자리에 집어넣으라는 소리니까 3 괄호 열고
x 자리에 3x 플러스 5를 넣고 바로 닫고 플러스 5를 하라. 알아들었어? 밑에 것도 할 수 있겠죠? 괜찮죠? 선생님 겁준 거에 비해서 굉장히 할만하죠? 선생님 겁준 거 맨 후반부 쪽이라서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엄청 힘들진 않을 거예요. 자, 두 가지 더 얘기하고 쉴 거예요. 시간이 30분을 기준으로 넘어가던 빨리 끝나던 두 개 다 얘기하고 쉴 겁니다. 쉬운 거 두 개, 쉬운 거 두 개. 보자, 선생님 1-1이라고 썼는데 1번에 살짝 응용 버전이야. 그러니까 함수값을 합성을 해서 구하는 내용을 얘기를 할 건데 저렇게 거듭제곱처럼 표현을 할 거야. 이게 뭐냐면은 합성을 몇 번 했는지를 표현하는 형태고 간혹 이렇게 표현하는 문제도 있어. n을 그 지수 위치가 아니라 오른쪽 아래다가 쓰기도 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약속된 기호는 아니고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 f 합성 f를 f2라 하고 f2를 f와 합성하면 f3이라 하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줘.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치? 그러니까 합성을 몇 번 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하죠. f100의 값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100번 해야겠니? 규칙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얘는 규칙 찾는 문제예요. 규칙 찾는 문제. 그럼 첫 번째 여기서 방식이 두 개가 있는데 규칙을 찾는 방식이 첫 번째는 식을 반복해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문제 기준으로 함수값인 f1을 반복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선생님이 먼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f2를 구해보자는 거야. f2를. 그러면은 얘는 f 합성 fx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럼 얘는 f에다가 fx를 집어넣어라는 소리고 그러면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잖아.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식을 이 x자리에 넣는 거죠 지금? 그치? 마이너스 x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넣어. 그리고 밖에 플러스 2가 있는 거야. 알아들었어? 그러면은 여기서 플러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되면서 y는 x가 나오네.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F1이 요거인 거잖아. 그렇지? F2가 x야. F2x가. 그러면 F3은 여기다가 이 F를 다시 넣을 거니까 다시 얘가 나온다는 거 이해돼? 이해됐지? 그치? 홀수일 땐 이식, 짝수일 때 이식이라는 거야. 이 문제 답 얼마야? 1이죠. 그쵸? 짝수일 때니까 이식에다가 x에 1 넣는 거니까. 알아들었어? 규칙 찾은 거야 지금 식 자체에서. 두 번째 이번에는 1을 넣으면서 규칙을 찾을 거야. 1을 넣으면서 봐봐. 이거부터 해볼게요. 저기 1 넣어주세요. 얼마예요? 1인가요? 그러면은 F2에 1을 구할 거야. 그럼 얘는 무슨 소리냐? F 닷 F1을 구하라는 소리고 그럼 얘는 F를 하라는 소리야. 그치? 그럼 F1에다가 1이 얼마지? 1을 나왔을 때 문제를 선생님 만든 거라서 좀 허접하게 나왔는데 F1이 1이니까 여기다 1을 넣으니까 얘가 F1이 되네. 그치? 그럼 F1은 얼마야? 1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는 함수값을 이용해서 해봤더니 그냥 1부터 100까지 그냥 계속 1이네. 그치? 그러니까 그냥 다 1인 거야 함수값이. 계속 합성을 반복하더라도.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할지 얘를 선택할지는 문제마다 살짝 다른데 일반적으로 항상 둘 다 돼. 항상. 근데 여러분들이 편한 걸 선택하면 되고 보통 이렇죠. 여기에 대입하는 수가 작으면 계산이 간단해 보이면 2번을 선택하는 게 편한 경우가 많고 여기에 막 3분의 2 F100에 3분의 2 플러스 F99에 막 2분의 5 이런 모양이야. 그러면 10부터 찾는 게 낫겠죠. 그런 판단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하라는 거야.
선생님 두 가지 풀이법을 알려줬으니까. 알겠죠? 한번 해보자. 해보자. 없어진 거겠지? 265쪽으로 오세요. 얘들아 잘 봐. 잘 봐. 여기 문제가 굉장히 쉬운 게 두 개가 있는 건데 43번부터 봐봐. 43번에 식 제시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함수값으로 풀면 소리야. 함수값으로.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1 갖고 선생님이 지금 예시한 거 하고 3 갖고 하고 4 갖고 하고 이렇게 해서 세 번의 함수값의 규칙을 찾는 거야. 43번을 푼다라고 하면 이해됐죠? 그 다음에 42번 봐봐. 42번에 1번 42번에 1번은 식 갖고 무조건 해야겠네. 그치? 42번에 2번은 식으로 해도 되고 함수값으로 해도 되고.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선택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42번 두 문제 다 풀어보자. 42번. 나와. 정해줄게. 정했어. 또 한 사람. 맞아, 정했어. 그렇죠, 잘한다. 오케이. 그렇죠. 얘는 맞았다. 얘는 답이 이렇게. 니네 채점해줄 때 글씨가 안 보이는 그 시기가 오면 그만둬야겠지? 수민이 글씨가 너무 작네. 심심해. 엄마 잘 모르겠니? 난 불러야지. 가만히 있죠. 얘는 식을 구하는 뜻이야? 값을 구하는 뜻이야? 식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2부터 해봐야 돼. 두 번 앞서간 거. 그러면은 f에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fx가 뭐야? 읽어줘. x 플러스 3을 요 자리가 x 자리잖아 원래. x 자리에 넣어라는 뜻이야. 그럼 써주세요. x 플러스 3을 x 자리에 넣어. 좋지. x 플러스 6. 그러면은 합성을 한 번도 안 했을 때 f 1인 거죠. 1일 때는 x 플러스 3이야. 2일 때는 x 플러스 6이야. 더 해볼 필요 없을 것 같아 선생님. 규칙 나오는 거. 됐지? 이해됐지? 그럼 함수값을 해볼게. 이번에 함수값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은 f6부터 볼게. f6 뭐냐? 써봐.
이번에는 F2의 6을 구해볼 거야. 얘는 F6이라는 뜻인 걸 이해돼? 그럼 여기 F6이 9였으니까 이걸 여기다 넣어. F3 한 번만 그려보자. 아직 규칙이 약간 애매하다. F3의 6. F3의 6은 F6을 한 거고 F6의 값을 F에다가 한 번 넣고 그 값을 또 F에다가 넣는다는 소리잖아. 그치? 봐. 15야? 이제 규칙 만들어진 것 같아? 30 커지네? 이런 식으로 찾으라는 거야. 오케이. 또 나 질문해야 된다. 채점 알아서 해. 이제 나 안 갈 거야. 오케이. 질문해야 되는 사람. 이것도 식으로 해도 되고 그 함수값으로 해도 되는데 식으로 하면 했으니까 함수값으로 해볼게. F6은 얼마야? 1은 합성 한 번도 안 한 거야? 얼마? 써줘. 그러면은 F2하고 괄호 열고 6 써봐.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F 괄호 열고 F6 아니 요런 식으로 하고 괄호 열고 이렇게 풀란 소리야. 그치? 그럼 는 F6이 얼마인지 방금 9를 F9를 구하는 소리야. 그치? 그럼 이번에는 F3 한 번만 더 해보자. F3이 얘는 F2에서 구한 이 값을 또 X자리에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해됐어? 규칙은 찾은 거야 지금. 30 커지는 규칙이네. 그러면 60번 하면 돼. 얘들아 답은 x 플러스 75 그다음에 186이야.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 더 얘기하고 쉴 거야. 어이 봅시다. 7번 보세요. 지금 이제 이번에 할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합성을 하는 방법을 크게 두 종류로 배우고 있는 거 알고 있죠? 하나는 식과 식을 합성해서 새로운 식을 구하는 방법. 하나는 함수값을 구하고 그걸 또 합성해서 또 다음 함수값을 구하는 방법.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번에 그래서 함수값을 이용해서 응용되는 버전을 한 거고 이번에는 이제 식을 구하는 거를 이제 응용되는 버전을 할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제 보고 할게요. fx는 이거는 식을 잘못 만들면 진짜 난리가 나갖고 이렇게 이제 식을 줬어. 그러면은 잘 봐봐. 지금 h를 구하는 거는 사실 1도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봐봐. hx는 f.g라고 했으니까 f 순서대로 괄호 열고 g x를 하면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여기 gx라는 2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을 여기 있는 x에 넣는 거 이해되니? 괜찮지? 그렇지? 그럼 2x제곱 플러스 1을 여기 있는 x에다가 넣으면 2x제곱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언제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이런 걸 물어볼 거야. 예를 들어서 뭘로 해야 될까? f hx가
gx일 때 hx를 구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순서를 바꿔서 물어볼 거야. 그러면은 보자. fx에다가 hx라는 어떤 함수식을 대입했더니 gx라는 식이 나온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니? 잘 봐. 여기서부터 잘 봐. 이제부터 hx를 함수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림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생긴 그림이야. 알겠지? 기린같이 생겼죠? 기린이라고 할게. 얘들아, 이 기린을 f라는 식에 어디에 넣으라는 소리야? x에 넣으라는 소리죠. 여기다가 이 좌변은 여기 있는 x에다가 이 그림을 넣으라는 소리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hx-2는 이해됐지? gx가 2x제곱 플러스 1이 돼. 나 지금 뭐 구하고 싶은 거죠? hx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2하면 끝나죠. 2x제곱 플러스 3이었던 거야. 이해되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왼쪽 거는 우리가 지금 기본 개념에서 연습한 거랑 매우 흡사해. 그쵸? 매우 흡사하고 이름 하나만 hx라는 함수가 추가된 것 뿐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가 여기가 조금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핵심이야.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선생님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거를 기호나 그림으로 생각하는 거야. 기호나 그림으로. 그래서 그냥 F라는 식의 X 자리에다가 이 기호, 이 그림을 넣어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식을 이용해서 합성을 이용해서 식을 구하는 문제는 이쪽 게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빨리 한번 쉬자. 아니 함수가 말고 식 구하는 게 없네. (264쪽에) 264쪽에 39번에 1번만 풀어봐. 39번에 1번을 푸는데 식을 구하고 함수값을 구해. 순서를. 알겠지?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풀리는 건데 선생님이 순서를 알려주는 거야. hx를 구하는 문제야. 39번에 1번 풀어볼게요. hx를 구하고 이제 마지막 숫자 대입해서 함수값 구하는 거야. 응? 찾고 있었는데. 39번에 1번 요거처럼 구해야 돼요. 요거처럼. 잠깐만. 이 계산 틀렸다. 잠깐만. 계산 식 잘못 그렸나봐. 맞아. hx 분명히. 여기 상수항이 틀렸어. 상수항 다시 이해하면서 틀린 것 같아.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많은 사람 뭐 그 밑에 있는 거 풀고 있던 거 해. 다 하고 같이 저녁 시간 먹자. 그래도 잘한다. 좀. 오케이. hx 어디 있어? 이거 상수항 쪽이 틀렸거든. 뭔가 계산 다시 해봐. 찾았어? 다시 하나? 맞아. 오케이. 너 왜 손들고 있어? 맞았잖아. 아니야? 오케이. 쟤네들이랑 섞이면 더 불편하지. 우리 45분에 쉬는 시간 갖자. 45분에. 지금 40분부터 45분까지가 그 딴반에 쉬는 시간이라 쟤네 끝나고 가자. 그게 낫지? 그치? 쟤네들 또 우르르 내려가고 밖에서 막또 서갖고 앉아갖고 막 욕하면서 막 얘기하고 있고 이런 그거.
일막 하고 보고 있는. 얘들아 실험 보자. 이거 하고 우리 한 선생님 그만 떠들 테니까 한 5분 정도만 앞에 문제 풀다가 45분 정도 치면 나가자. 얘들아 봅시다. 얘는 f에 hx라는 식을 넣었더니 gx가 되었어 라는 얘기죠. 그쵸? 요 식을 만들어 놓고 이 hx라는 키호를 fx의 x자리에 넣자라고 했었죠. 그쵸? 그럼 좌변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hx 플러스 1은 g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면 hx 구하는 거니까 2항하고 나누고 곱하고 하면 되는 거죠. 이거 넘기면 2분의 1 h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그 다음에 양변에 2 곱하면은 hx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하고 hx를 이렇게 구하라는 거야. 괜찮지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뭐 h 몇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구하는 거. 그래서 우선 261쪽부터 그냥 쭉쭉 천천히 풀고 있으세요. 그래서 다음 3교시에 가장 좀 까다로운 부분,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 그 부분에 대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복습 프린트 시작할게. 그리고 종 치면은 밥 먹으러 갔다 오세요. 25분이니까 45분부터니까 8시 10분에 모여. 8시 10분.